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판촉 행사를 할 때 해당 물건을 만든 업체에서 판매 직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월급은 누가 줄까요? 물건이 잘 팔리면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마트나 백화점 수익도 올라갈 텐데 파견 직원 월급은 전부 납부업체에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현행법상 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주지 않고 납품업체 직원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 건 위법입니다. 하지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직원을 파견시키는 경우엔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납품업체가 보낸 판촉사원 덕에 매출이 올라도 본인들 물건을 잘 팔려고 자발적으로 파견한 것이라고 처리하면 그만인 겁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납품업체들은 마트나 백화점에 한 달 평균 25명의 직원을 보내고 매달 4,200만 원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납품업체들은 판촉사원이 매출을 올리면 유통업체 수익도 오르는 만큼 백화점과 마트가 인건비를 25%가량 분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백화점은 재고 부담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절반가량은 납품업체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온 뒤 팔린 물건값만 지불하고 안 팔린 건 전부 반품했습니다. 백화점이 재고 부담을 안고 제품을 산 뒤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곳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파견 직원 인건비 부담 등에서 편법 운용이 횡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정부가 청년 희망키움 통장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월 평균 40만 원을 정부가 대신 저축해주는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빠른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정부가 청년 희망키움 통장 제도를 새로 만들고 다음 달 4일부터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있는 청년의 소득 월 10만 원을 공제하고 그만큼 정부가 대신 저축하는 겁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는 청년의 월 평균 소득은 81만 원. 이들이 혼자 돈을 벌어 4인 가족을 부양한다면 기존엔 4인 가족 지급액인 135만 원에서 소득을 뺀 54만 원이 급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 공제된 만큼 급여가 10만 원 늘어나고 저축액도 10만 원씩 쌓이는 겁니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 평균 30만 원, 최대 48만 5천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3년 안에 생계급여에서 벗어나면 1,44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넘는 목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지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며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만 또 3년 이전에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엔 10만 원을 빼고 근로장려금만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5천 명을 우선 선정하는 한편 2020년까지 월 33만 원 이상 버는 청년 수급자 17,000명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해외 매각을 통한 회생이냐 파산이냐, 갈림길에 선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30일 결정됩니다. 노조가 마지막까지 더블스타 매각을 반대하면 금호타이어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노조에 제시한 자구안과 외국자본 유치 동의 시한은 오늘입니다. 노조가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율협약이 종료되고 금호타이어는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는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시점에도 더블스타 매각을 반대했습니다. 오늘은 매각 철회를 위한 총파업까지 벌입니다. 수의 계약 전제로 한 더블스타 해외 매각은 여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당장 더블스타 해외 매각을 중단하고 국내에 인수할 업체가 있다고 하면 참여시켜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일부 사원들은 해외 매각을 찬성하고 나서
노조 집행부의 주장이 전체 사원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연 노조 대표자라는 분들이 현재 금호타이어의 전 직원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가능한 최선의 방법인데 자율협약에 실패하면 금호타이어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 2일과 5일 어음 270억 원과 회사채 400억 원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를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됩니다. 금호타이어의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노조가 끝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은 다음 주 금호타이어에 대한 법정 관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정부가 인터넷 이용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공인인증서 제도를 20년 만에 폐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40일간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통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인증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의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의 지위는 없어지지만 전자서명 정보의 하나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5개 나라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의 노동권과 인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람과 평화, 공동 번영을 핵심으로 신남방 정책을 천명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 베트남 노동자 2,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이 노동자들은 지난 2월 우리 돈으로 15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한국 경영진이 야반 도주를 한 겁니다. 지난 1월 미얀마의 한 공장에서는 초과 근무 강요 등에 항의하며 250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나섰다가 이후 76명이 해고당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 노조는 대기업과 공기업 할 것 없이 한국 기업은 최악의 사용자라고 말했습니다. The major issue are unsafe working conditions, excessively long working hours, inadequate wage, precarious work, gender discrimination, and the non-compliance to the contract and social insurance schemes. 현지 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소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There are many cases in Myanmar that employers are not compliant arbitration council decision. 특히 이런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한국의 OECD 연락사무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적극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정부의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설치된 이후 한국 사무소가 내린 분쟁 관련 권고는 2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대화와 협상 노력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카오카잼 한국GM 사장이 노조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달 말, 즉 31일까지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달 20일 부도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카잼 사장은 지난 28일 임직원에게 이메일 형식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는 서신에서 이달 말, 즉 내일까지 임담협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사의 한국GM 신차 배정과 투자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월 안으로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 초 도래하는 각종 비용 지급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4월 6일 지급할 일시금을 포함해 각종 비용 지급이 불능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GM 노사의 2018년 임담협 합의 여부는 산업은행 실사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투자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정년 연장 등을 보장해야 임담협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극적으로 임담협 잠정 합의를 이룬다 해도 이후 조합원 찬반 투표 일주일, 신차 배정 계획 수립 2주일 등 최소 3주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GM은 정부와 산업은행에 다음 달 20일까지 자구안 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일까지 임담협 잠정합의에 실패할 경우 20일 이후 부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순환 출자고리를 모두 끊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실행되면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은 1조 원 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세금 회피에 몰두했던 재벌가의 변화를 불러올지가 관심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가 이번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부터 소득금액 3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이 22%에서 27.5%로 상향 조정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소액 주주의 상장 주식 거래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탓에 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2조에서 3조 원 선, 정 회장 부자의 몫이 그 절반 수준인 겁니다. 이는 기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을 넘겨받으며 냈던 세금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액수의 개인 세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권 승계에 세금을 제대로 내는 관행은 그간 조금씩 확산해 왔습니다.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은 2007년 증여세 3,500억 원을 냈습니다. 재벌가 상속 증여세 역대 1위입니다.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재작년 상속세 1,500억 원을 편법 없이 내기로 해 착한 기업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재무법률 전문가들을 동원해 편법도 서슴지 않았던 재벌가들의 관행과 달리 현대차그룹이 전공법을 택하면서 역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는 삼성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LG 구광모 상무와 하나 김동관 전무, 현대중공업 정기선 부사장 등 후계자지만 아직 지배적 지분을 받지 못한 재벌 3, 4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재벌 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와 촘촘해진 감시망 덕에 전공법을 택하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현재 명실상부한 한류 콘텐츠로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산업에서도 가장 유망한 직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명실상부한 한류 콘텐츠라 왠지 드라마나 K-팝일 것 같은데 혹시 아이돌 가수가 오늘의 히든잡 아닌가요?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게임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게임 시나리오 작가요? 이 게임 산업에도 작가가 있었군요. 게다가 한류 콘텐츠로서 게임이 유망한 산업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는 10조 8,945억 원까지 성장했으며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조 9,607억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게임은 우리나라 전체 문화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참고로 한류 열풍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음악 콘텐츠의 수출액은 약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니 이와 비교한다면 게임 산업이 얼마나 전망 있는 분야인지 알 수 있죠. 와, 게임 산업이 정말 전망이 밝군요. 그렇다면 게임 산업 내에서도 게임 시나리오 작가의 비중은 큰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게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스토리인데요. 새롭게 게임이 출시되면 그에 맞는 탄탄한 스토리 전개가 뒷받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게임 시나리오 작가란 이처럼 컴퓨터 게임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게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일반 작가들처럼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게임 안에서의 스토리 전개를 구성하며 게임의 개발 과정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주로 맡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디아블로나 이미 전설이 된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탄탄한 구성 덕분에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나리오 작가의 역할이 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생의 윤태호 작가와 같은 유명 작가들도 속속들이 게임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작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게임 시나리오 작가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건가요? 언뜻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네, 게임 시나리오 작가는 게임 아이디어 발상부터 스토리 구성, 맵과 캐릭터 등 게임의 전반적인 틀을 결정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게임의 구성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게임이 시작될 때 설정하는 스토리와 임무,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인데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만들거나 등장인물 간의 무한 경쟁 구도를 설정하는 등의 전체적인 게임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반적인 스토리가 나오면 이에 맞는 게임 대사와 액션, 상황, 이벤트 연출 등을 담당하는 것도 게임 시나리오 작가의 역할인데요. 게임의 특성과 장르에 따라 그에 적합한 소재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창의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흥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략해야 할 연령층에 따라 스토리도 달라야 하는데요. 거기에 게임 방식이 어려우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깊은 내용이지만 한편으로 방식은 쉬워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복잡한 작업 과정은 게임 시나리오 작가 혼자서 다 해내야 하는 건가요? 네,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팀 체제로 움직입니다. 이 경우엔 게임 기획자가 게임 시나리오를 겸하거나 게임 회사에 취업해서 직원으로 게임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데요. 온라인 게임은 게임 시나리오 작가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모바일 게임 회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프리랜서에게 시나리오 작업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획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게임 제작 추진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게임 시나리오 작가로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위해선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게임 시나리오 작가는 2년제에서 4년제에 게임이나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특별한 전공과 학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공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게임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기본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게이머들의 욕구와 흥미를 잘 이해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사회, 과학, 문화, 역사, 또 신화와 SF 등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게임 스토리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팀 체제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조심, 분석적 사고, 혁신, 또 책임감 등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팀 작업이 많으니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게임 업계는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 도중에 구성이 소비자의 흥미에 맞춰 급변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에게 잘 맞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이 만들어지기까지 야근과 잔업이 많기 때문에 이 체력뿐만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것에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열정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게임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 연봉은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과 비슷한 2,400만 원 내외로 받지만 실력 있는 작가로 인정받아 프리랜서로 나서게 되면 높은 수입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게임을 좋아하고 이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꿈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한류 산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게임 시나리오 작가의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